자, 오늘은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이오드라 그랬을 때 다이가 여러분 뭐였었죠, 여러분? 다이 2란 뜻이었죠, 그죠? 트랜지스터에서 앞에 트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 3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트라이앵글 할 때도 이제 이 트란이 3이라는 뜻인데 다이오드는 단자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뜯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되어 있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실리콘 다이오드거든요. 그 다음에 끈이 이렇게 딱 선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오드일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전류가 이런 방향에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반도체일 때는 이게 P와 N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3개인데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트랜지스터 모양이 다리 3개가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모델 넘버가 달려 있습니다. 모델 번호가 딱 적혀 있고 다리가 3개거든요. 3개인 거 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중간의 것은 켰다 껐다 하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과 오프가 되어 있는 것은 다이오드인데 여기에 끈이 달려서 이제 손으로 당겨서 스위치를 열었다 닫았다 할 때 그러면 전극이 3개가 되겠죠, 그죠? 저기 3개가 되어서 따라해 보려면 트랜지스터는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스위치다. 네, 기본적으로 스위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우리가 이 켰다 껐다를 잘 이용을 하면 우리가 디지털 회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회로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 트랜지스터가 이제 그 등가 모델이 여기 좀 작게 보이는데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는 전류원입니다. 전류원의 표시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되죠. 화살표로 표현돼서 이렇게 전류가 I1에서 전류 크기는 이제 뭐냐면 입력되는 전압에 의존하는, 그래서 I1이 입력되는 전압 V1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때 이제 K라는 비례 상수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등가적으로 보면 입력이 이렇게 V1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고 그 다음에 출력이 이렇게 되어 있는, 보면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이 커런트 소스로 정의되어 있고 입력 전압에 대해서 어떤 비례 상수를 고볼해서 전류가 결정이 되는, 이거를 우리가 등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에 의존하는 전류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얘가 어떻게 증폭하는 그런 회로를 쓸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회로에서 전류분의 전압은 뭡니까? 여러분 전류분의 전압은 저항이죠. K를 보면 이 K는 전압을 넘겨야 되죠. 그죠? 전압을 넘기면 이 K는 전압분의 전류죠. 그럼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어드미턴스? 컨덕턴스. 네. 컨덕턴스, 그 어드미턴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컨덕턴스를 표현합니다. 전압분의 전류 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거는 이 V는 떨어져 있는 V죠. 이 걸린 V가 아니죠. 그죠? 떨어져 있는 V죠. 그죠? 떨어져 있는 V이고 그 떨어진 곳에 입력 전압이 딱 들어갔을 때 떨어진 곳에 전류가 결정되니까 이걸 우리가 컨덕턴스인데 K를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건너서 컨덕턴스, 트랜스 컨덕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3개가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터, 전화 방출, 컬렉터, 전화 모음, 베이스,
전화 조절. 이래서 단자가 이 세 가지 단자가 있거든요.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등가 모델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등가를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V1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게 커런 소스인데 얘가 I의 1이 K의 V1이다 라고 표현이 되고, 얘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볼티지 디펜던트 커런 소스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그 증폭이 되냐면, 여기에다가 뭐를 달아주냐면 여기는 커런 소스에다가 외부에 저항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저항을 딱 달아주면, 로드 저항을 딱 달아주면 여기 전압 V 아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V 아웃을 보면 커런 소스가 여기에 이제 이미 우리가 여기에다가 두 단자에다가 커런 소스 양단에다가 외부 저항을 달아줬거든요. RL이라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요거를 그라운드를 시키고 얘를 그라운드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V 아웃 단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류가 흐르려 그러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로부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V 아웃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전압이 요 포인트가 전압이 0보다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여기 전압이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돌잖아요 지금. 이렇게 도니까 여기 포인트 그라운드죠, 그죠? 그라운드니까 전류를 흐르면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의 I1의 RL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의 I1의 RL이 될 거다라고 표현하고, I1은 얘는 이제 K의 V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K RL의 V1이 됩니다. 이 V1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이렇게 V인으로 표현하면, 입력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 입력과 V1은 어떻게 됩니까? 입력과 V1은 어떻게 되죠? 여기 입력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V1은 V인과 같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등가 모델로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를 이제 그라운드로 놓고 여기 같은 전극이죠, 그죠? 여기 같은 전극입니다. 그라운드로 놓고 요 3단자죠. 1개, 2개, 3개에서 요 한 단자에다가 입력을 딱 넣으면 V인이 되면 결국 V인분의 Vout은 마이너스의 K의 RL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면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위상이 반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양일 때 음이 되고 음일 때 양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 RL이 돼 있잖아요. RL이 돼 있다는 얘기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얘가 커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 트랜지스터가 있으니까 트랜지스터에다가 저항을 크게 달아주면 얘가 증폭률이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앰프 새소리, 옛날 새소리 키트 같은 거 만들어 보면 새소리 막 울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 저항들 막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그 저항을 크게 키우면 소리 커지겠구나, 작아지겠구나 하는 거를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소리가, 입력 소리가 작은데 큰 소리의 출력이 나온다 그랬을 때 보니까 저항에 의해서 전체 개인이 정의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티지 디펜던트 커런 소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때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내부 저항이 무한대로 돼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저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입력이 딱 들어갔는데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저항은 사실은 떨어져 있으니까 무한대죠. 무한대인데 우리가 트랜지스터 입력이
무한대가 될 수는 없거든요. 여기 약간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내부 저항이 있어서 여기에 내부 저항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R 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도 사실 V인이 여기에 이제 단자 요 등가 회로에서 V1과 저항이 있건 없건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 내부 저항이 있나 없나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증폭 회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부 저항이 이제 인터널 레지스턴스다. 내부 저항이 인터널 레지스턴스가 있고 요게 트랜지스터 하나가 이제 등가 회로로부터 우리가 증폭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 트랜지스터가 세 단자가 있을 때, 자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림을 잘 봐요 한번. 여기에 그 만약에 전자라면 이 전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류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전자라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럼 밑에가 전자라면 밑에서 방출입니까? 위에서 방출입니까? 전자라면 밑에서 방출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자가 주로 흘러가는 그런 소자라면 여기에서 이 미터가 밑에가 이 미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밑에 이 미터가 되고 여기에 전류 흘러가서 여기 컬렉터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 쪽이 베이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 미터 컬렉터 베이스로 우리가 전화 방출, 전화 모음, 전화 조절 그렇게 세 단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그 트랜지스터인데 이거를 증폭기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이어스를 이제 전압을 이제 걸어주는데 바이어스를 표현합니다. 이제 기본 바이어스로 조그만 신호에 대해서 그 신호가 어떻게 커지는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보면 이 바이어스라는 게 전압을 이제 편견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 다음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는 여기 설명을 들으면 잘 모르겠죠, 그죠? 모르는데 트랜지스터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이 이제 두 가지 이제 보이는데, 자, 이 첫 번째가 반도체 우리가 P 타입과 N 타입을 붙이면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PN 뭐죠? 우리 지난 다이오드잖아요. 이렇게 붙였을 때도 PN 다이오드죠. PNP입니다. PNP고 그다음에 PN 다이오드인데 여기에 NP고 이렇게 가렸을 때 NP입니다. 그래서 PNP하고 이제 NPN 이렇게 붙이는데 조건이 요 N과 사이에 들어있는 P가 굉장히 얇습니다. 얇아가지고 우리가 두꺼울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두꺼울 때는 우리가 그 얘기할 때 이제 이랬었죠. 두꺼울 때는 저 그림을 이제 보면 P와 N이 이렇게 붙어 있다. 여기 보면 N이 P가 붙어 있으면 여기에 접점면에서 N은 뭐가 많은 반도체입니까? N은 전자가 많다 그랬죠. 그다음 P는 뭐가 많다 그랬습니까? 홀이 많다 그랬죠. 플러스가 많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막 넘어가는 현상이 생겨서 여기에 전자가 막 넘어가서 여기 홀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죠.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면 여기에 홀이 부족해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 막 넘어가서 이렇게 마이너스 차지 됩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홀 입장에서는 이 홀의 디플리션 레이어입니다. 공핍층입니다. 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N은 홀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홀이 부족하니까 요 홀이 많은 게 넘어가서 여기에는 이제 전자 배합을 해서
양으로 띄게 됩니다. 양으로 띄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해서 내부적으로 빌트인 포텐셜이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요게 빌트인 포텐셜이 생긴다 그랬고 이게 0.8V 정도 된다 그랬었습니다. 이걸 식을 유도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P를 플러스를 했을 때 때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얘를 플러스를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P가 플러스면 여기에 플러스가 이 플러스가 많은 쪽에 넘어가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결국 뭐냐면 P에 플러스를 걸어주고 N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플러스가 좀 더 넘어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던 게 조금 넘어가니까 이게 줄어들겠죠. 그 마이너스가 줄어들면서 이게 두께가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공핍층도 얇아지고 플러스 공핍층도 얇아집니다. 넘었는데 요 플러스가 넘어가서 이 전기장 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만 이길 수 있다면 원래 플러스 딱 넘어가면 플러스가 못 넘어가도록 지금 빌트인 포텐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넘을 수 있는 전압이 충분히 되면 얘를 건너뛰어서 딱 가면 동쪽을 만나죠. 그죠? 동쪽을 만나니까 쑥 지나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동쪽 만나는 게 아니다. 참. 여기 플러스가 여기 재결합하면서 쭉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쭉 들어갈 겁니다. 플러스 넘어가면 여기에 전자가 많으니까 여기에 결합을 하면서 쭉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세에 보면 플러스가 계속 들어가는 점 보이죠? 재결합하고 해서 계속 들어가니까 전류가 흐릅니다. 흘러서 우리가 플러스 P일 때는 이 전류가 순방향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오히려 반대가 되면 이제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제 안 쳐지네. 자, 이쪽이 플러스다. 여기 생각하지 말고 이 플러스다 그러면 그라운드 이쪽 반대편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면 여기 플러스면 여기 전자가 이게 절로 못 넘어가고 이리로 당겨지겠죠. 그죠? 당겨지니까 이 플러스 공핍층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훨씬 늘어나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양쪽으로 차지가 쭉 가면서 공핍층이 쭉 넓어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리버스 바이스일 때는 요 접합면을 중심으로 해서 N, P가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여기 그라운드 돼 있다. 그러면 공핍층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여기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늘어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장이 이렇게 딱 걸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대신에 여기에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일로 당겨가고 플러스 당겨갔으니까 전류가 더 이상 안 늘어져, 그죠? 더 이상 안 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 여기에 약간의 전자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 약간의 전자를 딱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살짝 여기다가 전자를 싹 넣어줬습니다. 그럼 전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속에 보면 공핍층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 생긴 전기장이 있죠. 전기장이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장 힘을 받겠죠. 힘을 받으니까 전기장 거슬러 올라가게 전류가 이렇게 확 흐를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에 뭐 플러스, H 플러스 홀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홀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홀이 들어가면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 전기장 있잖아요. 그죠? 전기장 있으니까 싹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따라해볼래요 한번. 리버스로 걸려져 있는 반도 PN 접합에서 어떤 이유로 일렉트론이든 홀이 들어가면 내부 전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생성된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에 빛이 들어갔다. 빛이 딱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한유란 빛이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반도체에서 이렇게 이제 컨덕션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빛을 한유를 받으면 여기에 차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 전자가 생기고 밑에 홀이 비어져 있는 그런 게 생긴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이 빛이 요 반도체 요 접합면에 이제 딱 조이면 여기에 전자와 홀이 딱 생기는데 전자 홀이 딱 생겼다가 전자는 위로 확 가고 홀은 밑으로 옆으로 오른쪽 딱 갑니다. 그러면 전자는 왼쪽으로 하고 홀이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왼쪽 가는 거나 홀이 오른쪽 가는 거나 같은 전류죠. 그 두 배 없다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생기면 요 안에서 내부 점유량 때문에 전류가 두 배로 확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PN 다이오드에서 역방향을 걸어놓고 내가 어떤 전하를 딱 넣어주면 이게 내부 전기장에 의해서 전류를 확 기혈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포토 다이오드라고 그러거든요. 빛에 의해서 생긴 전류를 가지고 빛이 세지면 2개, 4개, 8개 막 생깁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제가 쓴 이유가 만약에 리버스를 걸어준 그런 접합이 있다면 여기에 전하를 혹시 조금이라도 넣어줄 수 있다면 얘가 확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자 한 개가 딱 넣으면 거의 전기장에서 확 갈 겁니다. 홀 한 개 넣어도 이렇게 확 갈 겁니다. 그래서 해 보면 이거를 응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요걸 보는 거거든요. PNP. 이제 PNP가 있고 이제 PNP가 있고 NPN 이래 있는데 NPN을 한번 보겠습니다. NPN. 자, NPN을 싹 보면 NPN을 이제 딱 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NPN인데 얇게 필했습니다. 교묘하게 얇게 했습니다. 자, 교묘하게 얇게 했는데 이게 왠지 교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왜 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자, 이렇게 교묘하게 해놓고 이게 P이고 N이고 N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좀 더 도핑을 많이 해서 N 플러스로 전자가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P하고 N 접합이 여기 생기면 여기에 무슨 층이 생깁니까, 여러분? 공필층 생길 거잖아요. 공필층 생기니까 여기에 N 쪽에서는 이제 N 쪽에서는 파지티브를 생길 거고 P 쪽에서는 이런 네거티브 생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를 그래서 일부러 P하고 N은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그 P하고 N 사이에 포워드입니까 리버스입니까? 포워드라는 얘기죠. 포워드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 N 플러스에서 전자가 많이 있는데 이 전자가 막 넘어갈 거라는 얘기죠. 막 넘어가서 이런 막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에 여기에 지금 이 P가 만약 굉장히 얇다 그러면 원래 이게 충분히 두꺼우면 들어가서 장내리 전사하죠. 전사하면서 재결합하면서 전류를 계속 되겠죠. 비가 오면 비가 딱 떨어지면 땅이 계속 흡수되면 비는 계속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전자가 막 넘어가면서 재결합을 하지만 얘가 만약 되게 얇다면 어쩌면 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위에 PN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NP 사이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스를 했습니다. 자, 위에 부분은 밑에 부분은 지금 포워드 바이스고 위에는 어떻습니까? 리버스 바이스죠. 자, 리버스 바이스면 자, 여기 있으면 요 NP는 어떻습니까? 요 NP는 N은 여기에 얇은 플러스 공피층 생기죠. 그죠? 플러스 공피층이 생깁니다. 여기에 플러스 공피층이 생기는데 자, 봐요 한번. 여기서 이 부분은 아까 리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공피층이 이제 되는데 여기는 리버스 바이어스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그 일렉트론이 여기서 일렉트론이 있는데 넘어가다가 이제 쭉 넘어가서 요거를 재결합하는 게 적어서 요 뒤로 넘어갔다 해봅시다. 얘가 이제 무지 넓으면 여기 되게 좁으면 이렇게 리버스 바이스된 곳으로 딱 넘어가면 아까 리버스 바이스되어 있는 PN 다이오드에서 약간의 전압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전류가 확 흘러간다고 했죠. 그런 생각하니까 이게 도도치 않게 얘가 딱 넘어갔더니 요 공급층이 원래는 리버스 바이스일 때 전류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 넘어온 익세스 캐리어에 대해서는 딱 넘어가면 확 당겨져 버립니다. 그럼 확 당겨져서 위로 이 결합에서 위로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죠? 이 자체적으로는 리버스이지만 따라해볼래요 한번 여러분.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자체적으로는 리버스지만 그리하여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넘어온 주입된 전하는 모인다.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데 아까 PN 다이오드에서 리버스를 걸어주면 거기 익세스 전하가 들어있을 때 얘가 빛이든 뭐에 의해서 세계로 생긴 전하는 샥 가버려서 전류로 기여하는데 이것처럼 이게 너무 얇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100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1개가 만들어져요. 너무 얇아서 농도도 낮고 그럼 얘가 1개 딱 결합하고 99개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넘어가 버리면 그 위에 여기서 리버스 바이스 돼 있기 때문에 전하가 팍 넘어가서 전류로 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랜지스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볼래요 한번.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는 포워드 바이스를 해주고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리버스를 해준다. 자 그러면 포워드 바이스는 주입을 하는 그런 전하를 만들어줄 때 쓰고 그 다음에 리버스는 주입된 익세스 차지에 대해서 얘를 모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쓰죠. 뭐냐면 V의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0보다 크다. 이제 NPN이죠. 이거는 NPN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TR에 대한 얘기입니다. 0보다 크면 이거는 forward bias다. 되고 그다음에 V의 컬렉터 베이스가 0보다 크니까 이거는 베이스 컬렉터가 0보다 적은 이 경우를 우리가 리버스 바이스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forward active mode, active regio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히해서 트랜지스터의 액티브 모드라 그럽니다. 작동 모드가 액티브 모드다 라는 거고 여러분 이 베이스하고 요 이미터 사이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차지를 만들어주는 이미터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포워드로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데 이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이오드잖아요. 그죠? 다이오드니까 여기 전압은 대략 몇 볼트에 보충되겠습니까? 여기 전압은 대략 몇 볼트가 되겠습니까? 전압 걸었을 때 다이오드는 어떻게 되죠? 전압을 갑자기 증가하잖아요. 전류가 갑자기 증가하니까 대략 0.8V 정도에서 거의 일정한 그런 값을 가질 거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게 대략 이제 0.8V 정도. 여기 대략 이제 요 사이 전압은 이제 우리가 2m가 그라운드인 경우 베이스의 볼티지는 0
0.8V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의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NPN일 때 우리 회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인데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이오드를 생각해 보면 이런 다이오드입니다. 이게 PN이잖아요, 그죠? PN이고 여기는 매도 PN이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림 표현할 때 PN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다이오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가 있을 때 다리 3개가 있는데 2m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 어떻게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순방향일 때 전류 흐르는 것만 골라가지고 다이오드 2개 연결해서 체크를 하면 어느 게 2m 베이스고 베이스 컬렉터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2m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2m 이제 베이스 컬렉터 전류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으로 하고, 전류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아래에서 위로는 전자가 가는 형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리버스 걸어준 거 있죠. 아까 리버스 걸어준 거를 이제 간략하게 쓰면 이걸 이제 말로 쓰면 리버스인 경우 강한 전기장에 의해 어떤 형태로든 주입된 전하는 손쉽게 컬렉트 된다. 리버스인 경우에 강한 전기장에 의해 어떤 형태로든 주입된 전하는 손쉽게 컬렉트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PNP, NPN을 할 때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얘는 PNP입니다. PNP거든요. 그 다음에 NPN은 화살표 이렇게 표현해서 NPN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자, 여러분 헷갈릴 텐데 PNP일 때는 홀이 넘어갑니다. 홀이 여기로 생성이 되어서 역바이스 되어 있는 거 넘어가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화살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 2m 베이스 사이에 주입이 된다는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m 위에서 내려올 때는 화살표 위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화살표 되어 있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전자는 위로 올라간다 표현해서 얘가 NPN, 얘가 PNP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제 트랜지스터만으로 오만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증폭도 하고 스위치 켰다 껐다 하고. 요즘은 직접 회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직접 회로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하나하나 만드는 것으로 출발을 하겠죠, 그죠? 옛날에 TR999 회로집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TR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봐야 뭐 TR999 회로집 이런 거 보면 TR 트랜지스터로 999개의 회로를 구성하는 백과사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오디오 앰프, 마이크 앰프, 뭐 그다음 이어폰 앰프 이런 것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트랜지스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작동하는 원리가 되거든요. 자, 봅시다.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자, 이 그림을 다시 그려서 이렇게 제가 좀 과장을 해서 그릴게요. 이제는. 자, 그래서 좀 두껍게 그릴게요. 이렇게 얇지만.
그래서 대략 여기에 0.8V 정도 된다 그랬죠. 여기에 0.8V 정도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대략 그랬고 디플리션 레이어가 이게 N, P, N이라고 그랬죠. 그럼 N 쪽에 포지티블리, 그다음에 N, P 쪽에 네거티브, 그다음에 P 쪽에 네거티브, 그다음에 N 쪽에 포지티브. 자, 이렇게 해서 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N 쪽은 여기 따로 해서 1V, 이건 높아야겠죠. 0.8V 높은 한 1.0V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리버스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홀은 요 P에서 생긴 홀이 우리 약간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홀 플러스 홀 전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론은 여기서 이제 확 지나갑니다. 이렇게 확 지나가서 또 확 지나갑니다. 그래서 얘가 일렉트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가 여기는 굉장히 많은 N 플러스 도핑 돼 있어서 그래서 하일리 도핑 돼 있습니다. 여기는 하일리 도핑 돼 있거든요. 전자로 N 도핑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디플리션 리전이죠. 이게 이제 리버스 바이어스. 그러니까 얘가 얇으면 얘가 그냥 겹쳐지겠죠, 그죠? 할 수도 있겠죠. 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전류가 여기에 주입되는 전류, 과연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주입되는 전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 식에서 이제 우리가 다이오드 식에서 예전에 이제 배운 식 가운데 여기에 요 지점에서 이게 X1이라 표현할게요. 여기 디플리션 레이어의 요 출발점을 X1이라고 했을 때 이때 요 전자가 넘어간 것에 X1에서 위치에서의 전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미터 쪽의 도핑 농도에다가 엑스포넨셜의 V0분의 VT분의 여기 지난번 우리 다이오드 할 때 제가 유도를 했었던 거거든요. 했는데 T분의 V0의 엑스포넨셜에 여기에 엑스포넨셜의 VT의 V의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델타 N X1에서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식이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 이제 2m 쪽에 그 도핑 농도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관계가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0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2m 쪽의 도핑과 그 다음에 베이스 쪽의 도핑을 이제 NI 인트린시크한 거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거든요. 제가 했었는데 요걸 이제 여기 딱 넣으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N2 NB분의 N2의 NI의 제곱의 엑스포넨셜. 이거 반대인데. 맞다. 이렇게 해서 여기 엑스포넨셜 VT분의 우리가 V가 충분히 크다면 요 사이 V가 조금 충분히 크다면 V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근사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NE가 약분되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요. 우리가 전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전자의 어떤 농도를 얘기하는데 흘러가는 전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류의 커런트 덴시티는 디퓨전 커런트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Q의 D의 디퓨전 컨스턴트에다가 요 전자의 밀도가 이 위치별로 어떻게 변하는가
해서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고 이제 전자 밀도에 대해서 속도하고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주어지는데 요거를 이제 그 충분히 들어가면 다 리컨비네이션 하기 때문에 0에서 원래 전자 밀도가 x1일 때 이제 이거는 다 리컨비네이션해서 없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 그 지금 그 근사적으로 이 배리어의 두께 W의 요 배리어의 두께로 이제 요 dx를 요렇게 표현을 하고 요 n의 밀도가 이게 재결합하면서 0으로 되고 처음 출발은 요만큼 전압에 의해서 증가한 형태가 됩니다. 그걸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흘러간 전류를 Jn은 마이너스의 Q의 dn의 WB에 여기서 NI의 제곱 NI 제곱의 라지 NB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디퓨전 커런트에 의한 값이거든요. 그 여기다가 이제 단면적 곱을 하면 I의 이제 컬렉터 쪽 전류를 이제 보면 얘는 여기 단면적 곱을 해서 이제 전류를 양의 방정으로 생각해서 NB 그러니까 베이스 쪽에 도핑 농도와 그리고 WB 이제 베이스 쪽 두께와 그리고 이미터 쪽의 단면적 여기 JN이 단위 면적당 전류니까 이걸 이미터 쪽의 단면적에다가 Q의 디퓨전 컨스턴트 N을 쓰고 NI의 제곱 해서 얘가 근사적으로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컬렉터 쪽 전류가 우리가 트랜지스터에서 컬렉터 쪽 흐르는 전류는 IS의 엑스포넨셜의 VS분의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이오드 식인데 다이오드 식으로 여러분 그거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N과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포워드를 걸었을 때 전류니까 사실 뭐 크게 유도하지 않고 이게 디퓨전 커런트에 의한 값이다라는 걸 유도하지 않고 그냥 IS의 엑스포넨셜의 전압에 의해서 저렇게 유도된다라고 가정을 해도 되죠. 하고 이 IS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100개가 만들어졌다. 100개 만들어졌는데 요 베이스의 두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두께가 한 100옹스트롬 됩니다. 100옹스트롬. 100옹스트롬 한 10나노미터죠. 10나노미터로 굉장히 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홀이 여기 재결합을 하면 100개 중에 1개만 재결합이 되고 나머지 99개는 그대로 컬렉터 쪽으로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베이스 쪽 컬렉터 쪽 전류는 보면 여기서 전류가 홀이 이래 들어가니까 홀이 요래 들어가니까 여기 홀이 1개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보면 1개에 해당되는 전류가 들어가고 그다음 이미터 쪽에서는 컬렉터로 갈 때 이게 100개가 있으면 1개만 재결합되고 나머지는 싹 다 흘러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를 이제 컬렉터가 베이스 전류의 베타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요 베이스 쪽으로 전류가 홀이 1개, 즉 겨우 1개만 재결합하고 나머지 인의 전술로 넘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 전자 분산하면서 100쪽으로 몰려갔어요. 인의 전술이면 한 명이 탁 하다가 한 명 팍 없고 나머지 싹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여기 베이스 전류는 1개라면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100개 정도 넘어간다는 표현을 해서 이 베타 값이란 거를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에서 베이스 쪽 전류는 에다가 베타 값을 곱을 하면 이게 50에서 한 200 정도 되거든요. 대략 50에 200배 크다는 얘기인데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미팅된 전류는 이게 그 방출된 전류는 키르호프 법칙에 따르면 컬렉트로 나간 거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로 새 나간 게 합이죠. 그죠? 예, 그래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I 컬렉터는 이제 I 이미터는 이 방출된 거는 컬렉터 쪽하고 베이스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서 I 컬렉터와 I 베이스를 I 컬렉터 I 베이스를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컬렉터를 베이스의 IB로 표현하고 플러스 IB로 하면 1 플러스 베타의 IB. 그럼 이게 이제 보면 IE하고 IB 사이의 관계는 1 플러스 베타의 IB구나 라는 그 관계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I 컬렉터는 베타의 이제 IB니까 이런 보면 이제 컬렉터와 베이스적 전류, 이미터와 베이스 전류, 그다음 이미터와 컬렉터 전류 이렇게 서로 관계를 또 쓸 수 있죠. 뭐냐면 여기서 얘를 요 위에서부터 나눠주면 우리가 또 어떤 쓸 수 있냐면 I 컬렉터의 I 이미터는 이거는 베타의 1 플러스 베타 이런 관계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베타가 충분히 크면 베타가 50에서 200 이렇게 크다 그러면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는 51분의 50이다. 혹은 201분의 200이다 그러면 값이 어떻습니까? 거의 같죠. 그러니까 거의 컬렉터 전류와 이미터 전류는 거의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관계식을 쓰면 I 컬렉터가 딱 주어지면 컬렉터 값이 딱 주어지면 이렇게 다이오드식에서 주어지면 나머지 베타 이 관계에 의해서 I의 베이스적 전류는 베타분의 IC니까 베타분의 IS의 엑스포넨셜의 이제 V S분의 V 이런 관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따라해 볼래요. 트랜지스터식. 예, 이걸 우리가 트랜지스터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베이스와 컬렉터, 이미터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식을 이제 가만히 보면 이런 등가 관계를 우리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익숙해지면 좋은데 아까 알파이가 여러분 뭐라 그랬었습니까? 아까 알파이가 뭐라 그랬죠? 트랜지스터 여기까지거든요. 이러거든요. 이게 지금 알파이가 아까 트랜지스터에 뭐라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알파이가 인터널 리지스턴스라고 그랬죠, 아까. 얘가 인터널 리지스턴스라고 그랬습니다. 내부 자유라고 그랬고 이거는 볼티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베타의 IB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부에 컬렉터 단지에 저항 걸어주는 거 베이스 단 저항 걸어주는데 아까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을 이제 보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어땠었습니까? 아까 게인이 커졌었죠, 그죠? 그래서 보면 트랜지스터를 딱 보고 이게 컬렉터 쪽에 저항이 크면 클수록 게인이 크겠구나 일단 처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 그 증폭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읽어봅시다. 한번 소리 내어서 바이어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자, 2m 딱 호흡이 안 맞다 그죠? 2m 베이스.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전하가 방출되어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주입된 전하가 있으면 강한 전기장에 의해 전하를 모으기가 용이하죠. 자, 그러니까 베이스 컬렉터는 한번 넘어간 전하를 잘 모으는 게 역할이죠. 그죠? 잘 모으는 역할이니까 100개에서 99개가 넘어갔으면 99개가 전기장에서 싹 모아지는 거죠. 그 개수가 이것이 다 유지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게 베스 개수에 의해서 구조되는 부분이고 트랜지스터인데 이제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방금 설명했는 게 여기 나온 거거든요.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식으로 유도한 건데, 자, 트랜지스터 작동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주입된 전자는 얇은 베이스를 지나 베이스 컬렉터의 공중에 떠나가게 되고 이는 컬렉터로 모두 가요. 보면 이런 관계에서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시작. 읽어봐요. 시작. 앰플리엔 트랜지스터에서 베이스 2m 사이에 750mV의 수방향 컬렉터와 두 개의 1kΩ의 저항이 달려 3V가 가해질 때 컬렉터 단자에 전하는 자, 말로 제 표현했는데요.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가 NPN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2m는 그라운드를 시키고 Q1이라는 트랜지스터고 여기 이렇게 750mV 에서 750mV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3V가 걸려 있고 1kΩ 전압 1kΩ 전압이 달려 있거든요. 그때 이제 컬렉터 쪽 전압 V 아웃입니다. 이때 컬렉터 쪽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V 아웃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된 거 보니까 1km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V 아웃은 1km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죠? 그럼 커진다는 얘기는 이게 전류 커지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죠? 밑으로 내려오니까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지금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서는 무슨 바이어스입니까? 포워드 바이어스잖아요, 그죠? 근데 저항이 많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자꾸 저대로 어떻게 돼요? 원래 여기 베이스보다 높을 때는 리버스 바이어스 맞죠? 근데 욕심을 내서 얘를 크게 키우면 그 전압 개인이 늘어난다고 생각해보고 얘를 자꾸 키우면 커런트 일정하니까 얘는 저항을 키우면 되겠다. 자꾸 키우면 전압이 자꾸 낮아지겠죠. 낮아지다가 요 베이스보다 더 낮아져 버리면 얘는 더 이상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는 포워드고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는 리버스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증폭기를 작용할 때는 이 개인을 늘리기 위해서 크게 키우면 좋긴 하지만 이 전압이 밑으로 베이스로 떨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 관계 생각해보고 이때 V아웃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겁니다. 그럼 750mV 되는데 IS가 우리가 이제 우리 IS를 어떻게 이제 줬냐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성 암페어라고 주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게 주어져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I 컬렉터 전류 어떻게 되느냐 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성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니까 26mV 분의 750mV, 750mV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전류가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볼래 한번 쉬는 겸에 여러분 계산해 볼래 한번. 자, 얼마 나옵니까? 1.69. 예. 자, 정확한 1.69mA가 납니다.
자, 69mA하고 자, 1.69mA 하면 여기서 이게 컨스턴트 커런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750mV일 때 여기 전류가 확 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전류는 내려오는데 전자가 위로 확 간다는 얘기죠. 1.69mA가 여기 이제 흐르니까 얘가 1.69mA니까 여기서 제일 위에가 3V죠. 여기가 3V인데 1.69mA 곱하기 1kΩ을 하게 되면 1.69V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저항을 따라서 1.69V가 떨어지니까 3에서 1.69V를 빼면 1.31V가 되겠죠. 그래서 컬렉터 단자의 전압은 1.31 일렉트론 볼트인데 먼저 따져봐야 될 게 1.31V가 계산하고 나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1.31V가 720mV보다 큰데 작습니까?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값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값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을 썼는 게 I는 IS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 요거는 요 식은 액티브 모드일 때 쓸 수 있는 식이거든요. 뭐냐면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전류가 흐른 전류가 그대로 지나가서 컬렉터로 지나간다는 가정하에서 식이 리버스 바이스인데 여기서 2kΩ을 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2kΩ 달면 2kΩ 달면 여기 이제 여기다 2를 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2를 곱을 하면 3.38이잖아요. 그죠? 3.38 빼면 3V 3.38 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이상해지죠. 그죠? 그 얘기는 요 2kΩ을 달면 얘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해서 점점점 해서 문제를 바꿔가지고 이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모드로 작동하는 저항 RL을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게 흐르는 전류 1.69mA죠. 그래서 1.69mA가 예를 들어서 1.69mA다. 1.69mA면 3 빼기 1.69 RL 했는 게 얘가 정확히 0.75가 되면 그래도 위에가 리버스에 가까운 마진이 딱 되는 거죠. 이게 정확히 0.7이면 위에 0.75가 되는 저항이 되면 이게 트랜지스터 액티브 모드인 저항을 하라 그러면 RL이 1.69분의 3 빼기 0.75니까 얘는 1.69분의 2.25 킬로옴이 됩니다. 요 킬로옴까지는 우리가 그 트랜지스터로 달아도 액티브 모드가 그대로 작동하는 그런 관계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정리된 요 그림 하나 보면 보면 여기서 전자가 N 플러스 2m에서 컬렉터로 주입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재결합을 하고 리컴비네이션 하고 거의 전자는 그대로 지나가서 컬렉터로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2m 된 전류가 베이스 쪽 전류하고 그다음에 컬렉터 전류가 합쳐진 형태가 되거든요. 합쳐진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IC는 IS의 엑스포넨셜에 이렇게 표현되고 그다음에 컬렉터 전류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거의 0으로 가서 이렇게 IC는 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캐리어의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트랜지스터 작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비선형적인 그런 소자 특성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 이런 그 작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 작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방금 얘기한 걸 설명을 해볼까요, 한번? 자, 여기서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한번? 잠깐만요. 단자를 여기서까지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트랜지스터에서 베이스로 넘어가고
예, 이때 이제 베타를 이제 그 커런트 게인이라 그러고 대략 50에서 200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이제 집에 가서 해보면 좋겠는데 요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배열이고 VB는 750mV이며 전류 준폭률이 50에서 200 사이일 때 단자가 전류 범위를 구해라. 자 여기서 보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전압이 딱 주어져 있으면 순서를 좀 밑에 해놨거든요. 750mV면 이게 여기서부터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볼티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다라고 해서 VB하고 컬렉터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IC가 IS의 엑스포넨셜의 V 서멀 볼티지의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걸린 전압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컬렉터 전류가 주어지면 자 이게 주어지면 자 베이스 컬렉터 전류하고 베이스 전류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I 컬렉터는 베타의 I B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성립을 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컬렉터 전류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베이스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B를 구했고 그러면 베이스와 컬렉터를 이제 다 구했으면 IC와 IB를 구했으면 처음 방출된 전류 같이 다 구할 수 있거든요. IB 더하기 IC가 되기 때문에 결국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그 전압이 주어져 있으면 컬렉터 쪽 전류, 베이스 전류, 이미터 전류까지 다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전류를 구했으면 그 거기에 달려 있는 저항에다 곱을 해서 이제 원하는 전압까지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구할 때 순서가 되고 자 이래 되겠죠. 자 I 컬렉터는 베이스의 I 이 커런트 게인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웠고 요건 여러분 그 가급적 그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I 컬렉터는 베이스 배에 해당된다. 베이스 전류의 베이스 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I 이미터는 베이스 쪽 전류하고 컬렉터 쪽 전류니까 여러분 보면 이 베이스 전류는 베타분의 얘가 베타분의 I 컬렉터니까 컬렉터를 묶어내면 이제 얘가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계산했지만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이제 I 컬렉터와 I 이미터 사이에 B는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I 이미터 크니까 I 컬렉터는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로 우리가 이제 베타 값만 주어져 있다면 대략 50에서 100, 200 사이면 요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거의 1에 가깝죠. 그죠? 1에 가까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그 하나의 전압이나 전류만 알면 나머지 단자의 전류를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 전류를 딱 구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른 회로 구성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 트랜지스터를 이제 등가 모델 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아까는 작은 저항이 있다고 표현했었죠, 아까. 그죠? 입력단에 작은 저항이 있어서 인풋 리지스턴스라는 거를 우리가 가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이미터 베이스 사이에 N, P 아니다. NPN 아니다. 이게 아니고 P, NPN인데 여기 P죠. P, N, N인데 여기서 저항이 R파이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그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서는 사실은 다이오드죠. 다이오드고 그리고 이 다이오드 전압 VBE에 의해서 커런트가 엑스포넨셜 VT분의 VBE로 정의되어서 IS가 된다는 거죠. 이게 IC가 되죠. 컬렉터 쪽 전류가 이제 IS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BE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는 IS에다가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BE고
VPE는 여기 다이오드 그리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러분 엑스포넨셜 요거를 생각해 보면 여기 컬렉터도 전류니까 베이스 전류는 베타분의 1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IS가 예전에 다이오드 할 때 이 단면적에 늘어나는 어떤 값이었거든요. 단면적에 비례하는 그런 값이었습니다. 이 IS가 우리 다이오드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식이 굉장히 복잡한 그 단면적이라든지 도핑 농도라든지 이런 걸 주어졌었는데 지금 이 식만 딱 보면 컬렉터적 전류가 IS인데 얘를 만약에 다이오드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컬렉터적 전류에다가 베타분의 1을 곱을 한 값이 이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베이스 이미터 사이를 하나의 다이오드로 표현했을 때 이 IS가 베타분의 1이라는 것은 면적이 다이오드로서의 면적이 베타분의 1만큼 작은 단면적의 다이오드라고 우리가 바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트랜지스터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방금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를 다이오드의 커넥션을 생각하고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아까 IS 곱하기 엑스포넨셜 VT, VT를 했는데 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류로부터 우리가 어떤 다이오드가 단면적이 베타만큼 작은 그런 걸로 등가분해 할 수 있다고 했었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모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질문은 뭐겠습니까?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이것이 액티브. 자,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증폭률이 높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까? 여기를 이 RL 값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크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컬렉터 쪽에 여기 저항을 크게 키워주면 이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큰 그런 증폭률이 높게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 여기에 저항을 많이 키우면 컬렉터적 전압이 낮아진다 그랬죠. 낮아지게 되면 베이스보다 낮아지게 되면 얘가 액티브 영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쓸 수 있는 그 영역이 액티브 리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 거는 외부에 걸어준 저항에 의해서 이 트랜지스터의 작동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트랜지스터 식을 트랜지스터 회로 같은 것들을 많이 보면 이게 다 저항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저항이 많이 달려 있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FET라는 거는 FET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거든요. FE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가 모델 할 때 완벽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 BJT 같은 경우는 여기 입력 저항이 유한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입력 저항이 유한한 R파이의 그런 트랜지스터고 커런 소스가 달려 있는 이제 V1에 이제 아까 K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커런 소스가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전류가 뭐에서 바뀌었어요, 여러분? 컬렉터 전류가 뭐에서 바뀌었습니까? B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 전압에 의해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뀌니까 결국 어떻게? 자, 다음에 우리가 소자 특성에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걸 읽어볼까요, 한번? 요걸 시작. 네. 예, 봐요 한번. 이제 그림을 표현한 건데 이게 I 컬렉터든 I 베이스든 이거는 베타분의 IC죠, 그죠?
이 다이오드식을 따라갑니다. IS에 엑스포넨셜에 V, T에 V, BE 해서 위에는 컬렉터 전류고 베타분의 IS는 엑스포넨셜에 VT분의 VB 해서 이게 이제 IB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이오드식을 보면 이렇게 갑자기 확 증가하는 이런 형식이 되거든요. 자, 이런 형식이 됩니다. 엑스포넨셜 맞죠, 그죠? 맞는데 컬렉터 쪽 전류는 BE에 대한 식이었죠, 그죠? V 베이스 이미터 사이, 요 컬렉터 쪽 전류가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서 위에서 변하는 거였고, 이게 컬렉터 이미터 사이의 전압에 의해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컬렉터 이미터 사이 전압은 아까 3V였지만 이 전류가 이 전압에 의해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러니까 컬렉터 아까 회로에서 이제 뭐냐면 여기서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대해서는 컬렉터 전류는 거의 안 바뀐다,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거의 일정한 그냥 이게 커런 소스죠. 전압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컬렉터 전류는 베이스에 의해서 바뀌니까 베이스 전류의 베타성이니까 결국 베이스 전류가 조금씩 바뀌면 컬렉터 전류가 이 값이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전류가 0일 때, 0.1일 때, 0.2일 때, 0.3일 때, 0.4일 때 이렇게 전류에서 100배씩 팍팍팍 이렇게 증가해서 50배에서 200사이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IB에 있으면 이게 지금 이게 0.1이라는 얘기는 여기 5잖아요, 그죠? 0.1mA인데 베이스 전류 0.1mA인데 컬렉터 전류가 5mA하면 베타가 얼마나 되십니까? 50. 0.2인데 10이면 50. 얘도 0.3인데 15면 50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V 컬렉터 이미터 사이 전압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컬렉터 쪽 전류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까 액티브 영역에서는 컬렉터 전류 전압이 베이스 전압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야 되잖아요, 그죠? 커야지 이게 계속 이 컨스턴트하게 유지될 텐데 컬렉터 이미터 사이 전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전압이 안 걸리면 액티브 영역 아니면 전류 컬렉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이 당연히 0으로 떨어지면 전류 0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컨스턴트 하다가 이게 컬렉터 이미터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확 0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거 맞는데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져서 컬렉터 이미터 사이 이미터 전압이 0일 때는 반드시 0인데 이런 식의 이제 그 그래프를 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되니까 우리가 전압에 대해서 우리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냐면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마이너스가 아닌데 IB 대 VB지 전류에서 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배우는 건 여러분 뭐냐면 굉장히 비선형 소자인데 트랜지스터가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것만으로 사실은 그 다음에 전자공학의 발전이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트랜지스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 문장을 표현하면 볼티지 디펜던트 따라해볼래요? 볼티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줍니다. 작은 소리를 큰 소리로 증폭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소자가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